정경심을 두둔하고 발뺌했다. 이 정경심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입니까? 아니죠. 동양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 동양대 교수들이 이 정경심이라는 동양대 교수를 너무 이게 과하게 옹호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양대의 많은 교수 가운데 장경욱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9월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잘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죠. 확인해 보시죠.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본인이 위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주 멍청하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한 건데 직접 작성을 해서 어딘가에 프린트를 칼라로 맡겨야 될 테고 다 영화 같은 상상이.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동양대 장경욱 교수는 뭐 다 영화 같은 상상이다. 뭐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김민지 기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위조 의혹을 부인했던 장경욱 교수가요. 과거에는 그거와 상반된 입장을 가졌었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중권 교수의 주장인데요. 청문회를 전후해서 이 장경욱 교수가 표창장 직인 모양이 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제보를 진중권 교수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중권 교수는 뭐 표창장 원본을 제시하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장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이 원본을 못 찾았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 원본은 딸이 갖고 있다라고 했죠. 이 때문에 진중권 교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위조가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고요. 이후에 어쨌든 이런 대화가 있은 이후에 장경 교수는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서 위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줄고 해왔습니다. 네. 발음이 어려워요. 장경욱 교수. 그렇죠? 네. 장경욱 교수.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면 좀 주세요. 진보농계 진중권의 풍로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장경욱 교수 말이죠. 직인이 이상하다 나한테 말해놓고 정작 방송 출연해서 정경심을 감쌌어요. 김어준 방송, PD 수첩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저 장경욱 교수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장경욱 교수는 말 그대로 교수잖아요. 교수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근식 교수님? 예. 저도 뭐 같은 학교 교수들끼리 저렇게 의견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조국 사태의 시작점이 이 표창장 위조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창장 위조에 대한 각각의 뭐 논란과 서로 간의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검찰은 굉장히 오랫동안의 수사와 증거와 자료와 어떤 물증을 통해서 이게 조작한 거, 위조한 것으로 해서 지금 재판에 넘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에 금방 나왔던 것처럼 같은 대학 교수분이 나와서 특히 방송 인터뷰를 해서 마치 관계자인 교수의 어떤 그 진술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위조했을 리가 없다. 위조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위조한 것이 지금 정황상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지성의 상하탑에 있는 분들이고 참가 것을 구분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학문적인 어떤 의무로 생각해 본다면 저렇게 일부러 거짓말을 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까? 같은 교수 입장에서 좀 이해는 되지 않고요. 또 하나 물론 조국 사태를 두고 검찰 개혁이 오르니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오르니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의도에 모이신 분이나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수동적으로 그냥 조국이 결백하다고 믿고 싶었던 것뿐이지 저렇게 교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면서 개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국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믿는 분들하고 그게 아니라 조국이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거짓 인터뷰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저 당사자인 교수님들은 조금 더 자기를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진중권 교수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죠. 이 장경욱 교수라는 사람은 표창장이 위조된 거 알면서도 방송에 나와서 뻔뻔하게 저 표창장이 위조된 거 아닌 것처럼 인터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파를 쓰는 그 방송에서 말이죠. 위조된 거 알면서도. 대학 교수라는 분이.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김민지 기자. 근데 이 장경욱 교수가요, 검찰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실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위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 내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잘 모르고 한 얘기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하. 사실상 검찰에선 발뺌을 한 셈인데 그동안 그 인터뷰를 해왔던 내용이 사실상 거짓이었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모르고 한 얘기였다.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네. 자, 그러면 또 그래픽 좀 주세요. 동양대 교수 얘기는 장경옥 교수 얘기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교수가 등장하는데요. 동양대의 K 교수입니다. 이니셜입니다, 이번에는. 이 K 교수가 정경심이 우리 아이 고생한다며, 그 조민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아이 고생한다며 표창장 주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가 저 말 들으니까 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 K 교수한테 이런 거예요. 이 사실 그럼 언론에 알려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K 교수가 아니 이 말을 이제 180도 바꿔요. 내가 먼저 권한 것으로 해두자. 처음엔 정경심이 먼저 권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언론에 알려도 돼? 이러니까 이 K 교수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먼저 권한 것으로 해두자. 동양대 교수들 정경심 과도한 옹호 논란. 글쎄요. 박 의원님 이게 지금 동양대 교수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동료 교수이고 또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또 인간적인 관계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앞서 진중권 교수가 그 폭로한 것처럼 본인에게 했던 얘기와 언론에 나가서 했던 얘기가 전혀 180도 다른 얘기라면 중간에 이제 말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뭐 말을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정경심 교수가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 조국 장관이 임명된 그 시점을 계기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의 그 폭로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어쨌든 현직 법무부 장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권력을 의식해서 말을 바꿨을 수도 있고. 근데 검찰 가서는 또다시 언론 인터뷰하고 다르게 그때는 내가 잘 모르고 잘 모르고 한 얘기였다. 근데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에서는 자칫하면 위증이 돼요. 잘못 그 진술을 했다가는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진중권 교수도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나는 당신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데 그래픽을 먼저 한번 보시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아니, 동양대 교수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정경심을 옹호했을까? 이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유시민과 조국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양대 교수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감싼 데는. 한번 돌이켜보시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때 표창장 논란 불거졌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했다는 거 알려졌잖아요. 그때 외압 논란 불거진 거 기억들 하시죠? 다음 화면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같이 돼 있는 거군요. 자,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외압 논란이 있었고, 조국 전 장관도 기억들 하시죠? 표창장 논란 불거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해서 뭔가 얘기했다. 그래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동양대 교수들의 아주 그 과한 정경심 감싸기에는 저 두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동양대의 인지도가 좀 올라가기는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교수의 이런 거짓말과 그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 언행이 진중권 교수의 그 폭로성 주장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당시로 복기를 해보자면 최성해 총장이 나는 그런 표창장을 내준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선 상당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었을 무렵에 이 두 교수가 무슨 소리냐 내가 추천했다. 내지는 심지어는 지금 이 장모 교수의 경우에는 상상 같은 일을 과연 멍청이가 아니고는 했겠느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멍청이 같은 정경심 교수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지금 사실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지금 지적하셨듯이 당시 그 유시민 이사장의 전화 그리고 조국 그 법무장관 후보였죠. 그 당시에. 그 최성해 총장한테 처음에는 전화 안 한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밝혀져 가지고선 그런 상황이
이 캠퍼스 내에 있는 교수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정경심 교수를 정치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제 흔한 말로 캠퍼스 폴리틱스라는 게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는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보다도 때로는 그 학교 캠퍼스 내의 교수들이 하는 정치가 더 정말 목구린견인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이 경우는 지금 그 학교의 어떤 그 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그 당시에 이 두 교수의 발언 때문에 최성해 총장이 굉장히 어려운 궁지에 몰리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하탑의 교수로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워하고는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자, 뭐 이제 동양대 교수들 얘기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제 진중권 교수의 폭로에 따라서 알려지게 된 내용들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정치데스크 시간에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조국 그 서울대 연구실 PC에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그 연구실 PC 좀 들여다봤더니 뭐가 나왔다고 했었습니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이 3개가 나왔다. 이거죠.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측에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뭐 해명했다면서요? 네, 사실 이 연구실 PC가 자택 PC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사실 자택 PC에서 이게 발견됐을 때는 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중 누군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특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연구실 PC에서 나왔다는 거는 좀 더 수사망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여기에 대한 해명으로 이 연구실 PC 또한 자택과 업무상 이유로 연결해서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사용자를 뭐 불투명하게 만드는 전략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이제 보도로 알려지면서 다른 이제 여타 언론들도 저 보도를 많이 인용 보도했는데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자 이제 저렇게 해명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인턴 증명서가 PC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난 9월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디였습니까? 조국 자택 PC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족들 공용 PC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컴퓨터를 조국만 썼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연구실 PC에서 저게 나왔다는 것은 그 연구실 PC를 뭐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겠어요? 아니잖아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조국 위조 직접 연루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거를 뭐 연결해서 썼다는 식으로 해명했는데 검찰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택과 연구실 PC 연동 정황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 뉴스를 보고 저도 자택 PC와 연구실 PC를 연결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전산실에다가.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뭐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 2개를 비밀번호를 같이 하니까 같이 해서 연결해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깨톡 같은 걸 저쪽 PC에서 올리면 이쪽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고 문제가 된 건 원본 파일이잖아요. 파일이 집에 PC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연구실 PC도 있다는 건데 그건 뭐냐니까 대충 이제 하나의 가능성 설명하는 게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클라우드 어제 저 얘기했어요. 클라우드가 이제 다른 터미널이 있으니까 집에서 갖고 있던 파일 그 이른바 인턴십 외정증명서든 인턴십 증명서 파일을 어디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학교 연구실에 가서도 그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그 다운받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동이 된다는 건데 저는 그게 만약에 그 경우를 상정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연동에 썼다고 이야기하면 더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더 의심스럽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허. 아니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를 자택에서 발견된 건데 자기 연구실 가서 왜 그 다운을 또 받아야 됩니까? 클라우드 가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다운받은 거 아니에요? 작업했다는 것 자체가 그 유죄의 가능성 아닙니까? 유죄가 아닌 거라면 가장 상식적으로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이 직접 시킨 그 제대로 된 원본을 직접 가서 받는 거 외에는 다 유죄잖아요. 아하. 컴퓨터 파일이 있는 것 자체가 유죄 가능성이 높고 그 컴퓨터 파일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려놨다가 자기 연구실 가서 작업을 마쳐 하려고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다시 또 쓴 거 아닙니까? 아하. 출력을 다시 했거나 거기 또 첨삭을 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을 대려고. 그렇죠. 그렇지 아니냐. 않고 집에 있던 걸 왜 거기서 연동해서 씁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 연동했다는 저 해명이 더욱더 저는 의심을 좀 더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위원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집에서 연동해서 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거는 가족들이 같이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구실에는 자기 혼자 쓴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부인이 집에서 했다라는 함의까지, 심지어는 뭐 딸이 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비겁한 얘기다? 연구실 PC가 다른 연구실이나 다른 인턴이나 뭐 다른 행정직 직원하고 연동이 됐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집에 있는 PC하고 연동됐다라는 거는 그러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지,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SNS에다가 이제 부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자기는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일로 계속해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드러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나는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걸로 하는데 이걸 또 연동했다 그러면 연동해서 썼다. 결국은 부인이 했다는 건지 자식이 했다는 건지 그것도 지금 석연치가 그것도 않거든요. 석연치 않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죠? 쫄보라 그랬나요? 결국은 이거는 자기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호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모든 걸 다 부인한테 미루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제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거를 연동했다고 지금 그런데 그런 정황이 없다라는 것도 검찰의 입장 검찰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황 없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지금 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이제 우리 두 분 말씀이시고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 오랜만에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러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구치소 들어갔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뷰 문서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고정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교수님과는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네, 조국 전 장관 오전에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서 이제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조국 수호대가 이제 우산으로 가려주는 모습도 보셨고요. 조국 수호대. 어제 그 운전을 해준다는 사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오늘도 은색 차량을 타고 구치소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나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 아까 보여드렸던 은색 차량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운전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던 관계자이고 또 같은 이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저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다녀오는 모습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오늘 카운트를 좀 해보니까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면회한 게 11번째예요, 11번째.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 공범들끼리 저 말 맞추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일각에 이런 지적도 있으나 검찰은 면회 금지 신청을 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어제 검찰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과도한 면회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오늘도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저 조국 수호대라는 분들은 매일 저 방배동 자택 앞에 비도 안 오는데 우산 들고 계시네요. 제가 볼 때는요. 저 은색 그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해 주시는 분과 같이 가는 저 모습. 그리고 거의 이제 매일 가다시피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제가 뭐 꼭 굳이 나쁘게 보려고 보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만약에 언론에 이미 저렇게 오피러스를 타고 가신 분이 과거에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고 장관 보좌관 하셨던 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 사신 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언론에 그런 논란이 되면 오히려 안 탈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택시 얼마든지 지금 자기 집 앞까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가도 되는 거고요. 혼자 가면 또 뭐 어떻습니까? 왜 같이 다른 사람이 오는 승용차를 타고 가야 되는지 그 마음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저도 뭐 학교 다닐 대학생 때 감옥에 좀 있어봤습니다만 애인이나 부모님도 이렇게 매일 오지 않아요. 면회 이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고생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괴로워할 부인을 생각해서 가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그렇게 매일 가다시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나는 또 이상한 또 오해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조국 전 장관께서 저 면회 가시는 거나 남의 차로 이렇게 기사 부리듯이 같이 타는 모습 자체를 스스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 오늘 모습 좀 봤고요. 조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논란에서 조금 비교적 과거 얘기인데요. 한번 과거로 잠깐 한번 가보시죠. 오늘 흥미로운 뒷얘기가 하나 나왔더군요. 이건데요.
정경심 항의에 다시 받은 영장이에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9월 23일 날 왜 조국 장관의 그 자택 압수수색한 거 기억들 하시죠? 그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주면서 이렇게 썼대요. 정경심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정경심 물건 여기만 딱 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영장을 법원이 검찰에 발부해 주면서. 그러니까 검찰 이제 수사관들이 PC를 이제 압수하려 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거 남편과 내가 공유했던 거예요. 그거 압수하지 마세요. 정경심이 전적으로 사용은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추가 발부받는데 수시간이 소요됐다. 또 있어요. 검찰이 USB를 압수하려고 딱 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거 우리 조국 남편이 쓰던 거예요. 압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또 이제 청구한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 발부받는데 수시간 소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검찰은 애시당초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부터 정경심도 정경심이지만 이미 조국을 타깃으로 두고 있었다. 약간 이게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박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저 얘기. 당시에 이제 11시간 자택 압수수색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밥을 시켜 먹었다. 이런 그렇죠. 논란도 굉장히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 예. 처음부터 사실은 검찰 이 수사에 종착지는 조국 전 장관이 될 거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압수수색 시점에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현직 장관이었죠. 맞아요. 때문에 이제 검찰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네요.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즉 이제 정경심 교수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하려면은 법원에 나중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영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요. 또 USB 같은 경우에도 그건 남편 거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니까 또 다시 영장을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네요. 아마 추가적인 그 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11시간 걸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두 차례나 이제 영장을 예. 다시 청구하고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영장이 나오는 동안에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애초부터 검찰은 조심스럽긴 했지만 수사의 최종 목적지를 조국 전 장관으로 두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사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요. 저게 중앙일보 보도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당시 저 압수수색을 놓고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얼마나 많이 또 인권 침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 둘 있는데 수사관 남성들이 들이닥쳐가지고 11시간이나 거의 공포 분위기에서 했다. 예. 심지어 총리도 그런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은 이건 내가 전적으로 사용을 한 게 아니고 남편과 공유하는 거니까 영장 다시 받아오세요라고 이야기 두 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박스 2개 가져가니까 왜 한 개로 가져갈 걸 왜 2개로 나눠 가지냐. 그다음에 식사해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당당하고 당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쓰러져 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이런 게 아닌 거랑 정황 아니겠습니까? 다 제재할 거 제재하고 이거 그러니까 압수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초기에는 마치 현직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부인과 딸이 정말 공포에 떨면서 쓰러져서 인사불성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사후적으로 드러난 정황은 굉장히 당당하고 할 말 다 하고 굉장히 당차고 요거 할 거 요거 다 냉정한 모습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와전된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언론의 좀 프레임을 갖고 당했다는 걸로 한 게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조국 전 장관이 저희가 이 영상을 좀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제 들려드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제 검찰 관계자가 사실상 조 전 장관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을 했답니다. 조 전 장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수사를 통해서 어떤 약점인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즉각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제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가졌는데 조국 전 장관 말씀인데요. 아니, 검찰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 밝히셨잖아요. 조금 전에 들으셨죠. 그러나 14일 검찰에 출석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죠. 상관없이 검찰은 앞으로 차질 없이 수사 진행합니다. 상당한 자신감을 보인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든 말든 검찰은 스케줄대로 갑니다. 이겁니다.
뭐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국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선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답변을 하셔야죠. 진술 거부권 행사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검찰 관계자의 반박. 정 의원님, 이건 뭐 사실 조국 향해서 돌직구 날렸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만큼 그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검찰이. 그리고 사실 그동안의 그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모든 수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협조하겠다라는 수식어까지 썼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적어도 물증이 나온 곳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셔야죠.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그럼 왜 진술을 거부하는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SNS에 트윗을 날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했고 또 정말 진보 좌파의 멘토 역할을 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는데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나름대로의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재판 때까지 입 꾹 다물고 침묵.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자기는 원래 사법개혁의 화신이었는데 이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희생당했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런 점도 물론 있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나 그 변호인단은 지금 검찰의 수사를 틀을 짜놓고 짜맞추기를 하는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어떤 식의 진술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증거를 통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재판 전략을 정하는 것 같고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뭐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건 뭐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이제 헌법적 권리, 헌법적 권리이고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의 멘트를 질문지는 많이 준비해야 저런 식의 멘트를 하고 있는 건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나 그 변호인단의 방어 전략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과정 내내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격적인 다툼은 법원에 가서 증거를 통해서 하겠다. 이제 일종의 재판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이제 물론 이제 박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정당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국이기 때문에 뭐 일반인이 뭐 자기가 지은 죄를 되도록이면 양형을 줄이고 좀 발뺌을 하기 위해서 진술을 분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그 전직이 뭐였습니까? 법무장관이잖아요. 법무장관은 뭡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통솔하는 총괄 책임자입니다. 자기가 지휘하고 총괄했던 검찰 조직에 가서 자기가 가서 니들을 못 믿으니까 나는 처음부터까지 묵비권 하겠다. 바로 전해했던 법무장관입니다. 법무장관의 가장 핵심이 검찰 조직입니다. 검찰 조직을 자기가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관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묵비권이라는 거 아까 저기 그 김 변호사의 이야기 멘트가 다 정확한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관등성명까지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까지 거부하는 건 제가 볼 때 저건 수사 방해도 성격이 강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험에서 보면 과거에 일제시대 독립운동, 독립투사나 군사독재시대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그 공권력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부인한다는 의미에서 검사 앞에서 모든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건 있었지만 지금 조국 법무장관이 그전에 검찰 조직을 통솔했던 장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했던 행위나 혐의라는 게 무슨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도 아니고 일반 사기, 뭐 위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한 시선,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국민들 시선에서 보는 게 굉장히 곱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인가?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물론 이제 그렇게 보일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제 시국 사건의 관련자들만 진술 거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피의자든지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는 있고요. 얼마 전에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건으로 검찰, 그분 또 게다가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검찰에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경식 교수님이 그 지적하시거나 비판하신 말씀대로라면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돌이 안 맞는 일을 하고 온 거죠.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이제 헌법적
차원에서의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거고 그게 오히려 여론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만 더 하면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와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황교안 대표도 가서 묵비권 했는데 조국만 뭐 묵비권 갖고 욕을 하느냐 비교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게 황교안 대표는 원외 대표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몸싸움 과정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발 사건에 들어갈 때는 상징적으로 당대표니까 고발이 돼 있는 피고발인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에 소환을 통보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가서 그 패스트트랙 몸싸움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당을 책임진 상징성으로 먼저 자진 출두해서 이건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적인 쟁점이니까 내가 진술 거부하겠다고 한 정치적 항의 표시였습니다. 네. 조국은 뭡니까? 법무장관이었고 피의자입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해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혐의를 둔 거예요. 그것도 비밀 지처장으로 와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했던 통솔했던 검찰 앞에서 무피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항의 표시도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상징적으로서 피고발이라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평면으로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박 의원님한테 논박하는 게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의 논박에 대해서 비교 대상 방법론도 잘 모른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김민지 기자, 모처럼 조 전 장관의 언행 일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자신의 논문에 쓴 내용을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민정수석 당시에 2017년 6월에 쓴 논문이 있는데요.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썼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진술 거부권으로 발생하는 수사 방해는 수사기관이 당연히 감수해야 될 방해에 불과하다라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은 한국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지적을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국 전 장관이 언행 일치 모처럼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를 받게 한 그런 논문입니다. 네, 자 논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요즘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요. 이 이름 석자가 좀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 같죠?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